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는 건행인생 채널입니다. 80이 아주 멀 것만 같았는데 문득 돌아보니 어느 틈에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마냥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길어진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함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생각하자 기초연금이라도 나오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퇴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합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는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있으며 젊은 청년들도 심각한 청년 실업을 겪고 있어 퇴직 후 재취업을 하려 해도 50대, 60대 이상의 시니어들을 받아주는 곳은 일부 정부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누구나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하고 싶은 것을 다하며 살아가길 꿈꾸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온전히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오늘은 70세가 된 많은 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지출 습관과 현명한 노후자금 관리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어쩌면 120세까지도 살 수 있는 초고령화 사회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문제는 길어진 수명만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무려 40%가 넘습니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중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고독사와 같은 문제들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발표한 은퇴 후 1인당 한 달 적정 생활비는 154만 원입니다. 은퇴 후 30년을 더 산다고 하면 1인 기준으로 5억 5,400만 원, 부부의 경우 11억 8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의료비까지 생각하면 부부가 적어도 13억 원은 모아야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비참하지 않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셈입니다. 이제는 젊은 시절의 편안함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직 노후만이 길어졌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 그릇에 3,000원 남짓하던 칼국수 가격이 이제는 만 원은 줘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남들과 비교하는 문화가 강해서 자신의 형편을 이웃이나 친인척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이런 습관은 노후에 더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빠르게 고갈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성인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원입니다. 안 주면 맞아 죽고 반만 주면 쫓겨서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은 가슴 아픈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큰 아들은 큰 도둑이고 작은 아들은 작은 도둑, 딸은 예쁜 도둑이라고 하는데 손자 손녀는 좀 도둑이고 마지막으로 사위와 며느리는 망보는 사람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돈이 있으니까 당연하게 자식들에게 집을 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정말 많습니다. 집 한 칸 마련해 주지 못했을 때 부모 노릇도 못했다고 자책하는 것은 건강한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를 해치는 지름길입니다. 은퇴 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자녀에 대한 지원 방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속임수가 있지만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것이 자식에게 속는 것입니다. 가진 돈을 자식에게 전부 털어서 사업자금을 대주고 거지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주어야만 좋은 부모가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언제든지 귀하고 사랑스럽지만 모든 것을 들어주면 서로에게 불행합니다. 되고 안 되는 것은 분명하게 말하고 돈이 없으면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가장 훌륭한 노후 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절로 치면 다시 씨를 뿌리는 때가 아닌 결실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부모의 재산을 무조건적으로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을 다 주었더니 집에서 쫓겨나거나 버림을 당하는 뉴스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저녁마다 공원을 산책하며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 모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자신을 위한 투자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달에 경조사비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다 되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이런 기대는 현실과 큰 괴리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동창회 자리에서 서로의 근황을 물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 친구가 올해 5월-6월에만 경조사비로 300만 원 이상을 지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경조사비는 원래 목돈이 들어가는 큰일이나 행사가 있을 때 이웃이나 친척들이 돈이나 음식 그리고 노동력을 함께 모아 일을 잘 진행하도록 돕는 상부상조의 전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러한 전통적인 의미보다는 현금 박치기, 눈도장 찍기, 의무적 경조사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입구에 사람이 아닌 키오스크를 두어서 부조금을 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조사는 그저 교환하는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교환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엄격합니다. 주면 받아야 하고 받으면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이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기며 어쩔 수 없이 지출하는데 실제로는 평생 뿌린 돈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특히 은퇴자 또는 은퇴를 앞둔 사람에게 경조사비는 더더욱 부담스럽습니다. 친인척이나 친구가 아닌 사회적 이해관계로 부조금을 전했던 대상들은 은퇴 후 경조사를 알렸을 때 무관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조사 소식이 청구서처럼 느껴지거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말 친한 사람의 경조사에만 참석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본인 가족의 경조사도 최대한 간소하게 치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조사비 예산을 월별로 정해두고 그 안에서만 지출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은퇴를 앞둔 한 지인은 딸의 결혼식에서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은 친척과 친구, 회사 동료 등 소수에게만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노후에 경조사로 고통받고 싶지 않다며 그러려면 나부터 적게 주고 적게 받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큰 돈을 들이는 사교 활동보다 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노후가 되면 현업에서 은퇴하고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은퇴 후 처음 35년 정도는 여행도 다니고 옛 친구들도 만나며 각종 모임에도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 모임에서 중요한 것은 돈 자랑을 하거나 돈 냄새를 풍기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없는 척 없어도 적당히 상황을 조절하면서 겸손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지인이나 잠깐 만난 적 있는 사람으로부터 카드라 하는 투자 정보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를 앞두고 누군가의 권유로 투자하거나 달콤한 제안을 하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타인의 조언을 참고로만 받아들이고 자신의 상황과 기준에 맞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투자 사기와 일반 사기가 많았다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온라인 투자 사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폰지 사기 등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광주에 사는 한 노인은 지난해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회사에 노후 자금 2천만 원을 맡겼다가 모두 날렸습니다. 이 회사는 간편 결제 시스템과 코인에 투자하면 매일 투자금의 1.52%를 지급한다고 꼬였습니다. 투자 이후 2달간은 배당금이 꼬박꼬박 들어왔지만 돌연 지급이 중단됐고 회사는 결국 폐업했습니다. 이 회사는 전국을 돌면서 기술 설명회를 열어 첨단 기술인 블록체인에 투자하라고 유혹했습니다. 지인을 데려오면 배당금을 더 주겠다고 유도했습니다. 현재 피해액은 약 6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70대, 80대라는 점이 특이합니다. 디지털 문맹인 노인층을 노려 화려한 언변으로 장밋빛 노후를 이야기하며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르거나
알기 어려운 투자나 권유는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잘 아는 것만 계속하고 모르는 것, 처음 들어보는 것은 일체 관심을 끄고 참여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에서 하는 15분간의 가벼운 스트레칭은 비싼 헬스장, 회원권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50쯤 되면 먹는 영양제가 한 주먹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양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하루를 다양한 약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하셨던 부모님도 어느 날 고혈압 약은 당연히 먹어야 한다며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진통제를 추가로 드시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는 오히려 우리의 몸이 스스로 기능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성분의 약을 먹지 않으면 그 성분을 우리 몸이 스스로 분비하는데 계속 약으로 공급받으니 몸에서 더 이상 자발적으로 분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하루에 먹는 영양제가 한 주먹이 되어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만큼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광고가 우리의 약점을 쉽게 파고듭니다. 영양제로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건강기능식품이니까 약보다는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단순히 식욕을 줄이는 것보다 보조제를 먹는 행동 자체가 심리적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많이 찾게 됩니다. 특정 성분을 지나치게 자주 섭취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미 복용 중인 약과 상호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기대 수명의 증가가 마냥 축복인 것은 아닙니다.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나이인 건강 수명이 짧다면 삶이 길어지는 만큼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시간도 늘어나며 요양비, 의료비 또한 상당하여 노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비와 요양비를 줄여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재테크가 있습니다. 바로 근테크 근육재테크입니다. 우리는 재테크라고 하면 보통 돈과 관련된 것만 떠올리지만 사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근테크입니다. 50세 이후로는 근력이 줄어드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60세가 넘으면 매년 약 3% 감소합니다. 60세가 넘으면 근육이 탄탄한 다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평소에 자세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 전문가나 트레이너의 지도를 받으며 걷기 운동을 하면 근력이 강화되고 관절의 움직이는 범위도 넓어집니다. 전문가의 지도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민체력백이라는 복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집 근처 센터에서 체력을 측정하고 맞춤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서도 잘 즐기면서 잘 놀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회적 성공이나 재물에 있지 않고 소중한 관계와 경험에 있습니다. 노후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재산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80대 이상 노인들 중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의 8할은 잊어버려도 상관없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이 생애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보람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 타인의 평가, 불필요한 의무감과 인간관계는 모두 홀가분하게 잊어버려야 합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햇살을 느끼는 것,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감상하는 것, 이웃과 차 한잔 나누며 담소를 나누는 것과 같은 소소한 기쁨이 큰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타인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지난날의 실수나 후회를 계속 곱씹는 것은 현재의 행복을 방해할 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요즘 노인들이 과거에 비해 젊어졌다 해도 수입은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고 건강이 나빠지는 고령자에게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공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늦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노후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노후 자금을 현명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인 자녀에 대한 지원 줄이기, 경조사비 지출 관리하기, 현명한 투자와 사기 피하기, 무분별한 영양제 섭취 줄이기, 그리고 건강한 활동을 통한 의료비 절감까지. 이 모든 것은 결국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고령자를 위한 7가지 절약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식비 줄이기를 위해 일주일 단위로 예산을 세우고 쇼핑 전 냉장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도 광열비 절약하기는 절수 샤워 헤드 사용, 에어컨 효율적 사용을 통해 가능합니다. 셋째, 고정비 점검하기는 보험료나 통신비 정리 필요한 부분만 유지하는 것입니다. 넷째, 자동차 처분 고려하기는 유지비가 많이 들고 지자체 이동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연금 수령 시기 조정하기는 가능하다면 연금 수령을 미뤄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여섯째, 주택연금 리버스 모기지 활용하기는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건강 수명 늘리기는 적당한 운동과 채소 섭취, 정기 검진으로 의료비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출발이 미성숙하고 불완전하여 실수투성이일지라도 인내를 갖고 도전하면 우리는 결국 삶의 봉우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깨지고 다치고 아파하고 쓰러진다고 해도 또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모든 것은 그 자리에서 끝나게 됩니다. 구름 속을 아무리 보아도 거기에는 우리들의 인생이 없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불볕 아래 걸어나가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인생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에 고통도 있겠지만 분명 행복도 있을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행복의 답이 내 안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설계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